좀처럼 진전이 없는 미중 무역 협상의 주요 쟁점 가운데 하나가 바로 지식재산권입니다. 쉽게 말하면 독자적인 기술, 특허 침해 문제 해결과 보장에 관한 건데요. 총성 없는 전쟁이라고 불리는 특허 전쟁 시대, 우리나라 현실은 어떻고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지 박원주 특허청장과 함께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발명의 날 기념식이 있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예. 사정상 오늘 기념식을 하긴 했지만 사실은 5월 19일이 발명의 날이잖아요. 그렇습니다. 이날이 발명의 날인 이유가 있나요? 예, 사실 우리가 1957년에 발명의 날을 시작했고 올해 54회째를 맞이했습니다. 근데 발명의 날을 정한 이유는 우리가 세계 최초로 축구기를 발명했던 날, 네. 그날을 기념해서 만든 겁니다. 축구기는 우리가 이태리보다 약 200년 앞서서 개발을 했고요. 네. 그 발명이 그 이후에 쓰이면서 우리 농정이나 농업 생산을 높이는 데 크게 기여를 한 굉장히 중요한 발명품이기도 합니다. 그렇죠. 한국만이 아니라 다른 나라들도 발명과 관계된 어떤 분들의 생일 같은 것을 발명의 날로 쓰고 있는데 네네. 예를 들어서 미국은 아시는 토마스 에디슨의 네. 생일인 2월 11일을 발명의 날로 하고 있습니다. 네. 독일 같은 경우는 나이가 드신 분들은 기억하시겠습니다만 삼손과 데릴라라는 유명한 영화가 있습니다. 네. 그 영화의 주연 여배우가 헤디 라머인데 네. 그분의 생일이 바로 11월 9일입니다. 네. 그날을 발명의 날로 하고 있고요. 그렇군요. 예. 근데 이 중요한 건 발명은 특허로 연결이 되지 않습니까? 이걸 그렇습니다. 지식재산이라고 하는데요. 예. 이게 중요한 건 알겠어요. 그런데 좀 막연하거든요. 예. 이 쉽게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특허나 지식재산을 어렵게 생각하시는데 매우 쉽습니다. 네. 사실은 우리 주변에서 예를 들어서 전화기로 음악을 듣는다라고 하면 음원이 되는 것은 저작권. 네. 그 음원이 되는 파일을 아날로그로 바꾸는 부분이나 거기에 해당된 칩 같은 것들은 당연히 특허권의 대상이고 전화기에 쓰이는 필름 같은 간단한 발명들은 바로 실용신앙권의 대상이 됩니다. 네. 그 이외에도 그 외관에 대한 것들은 디자인 그리고 그 전화기의 메이커나 또는 회사 이름 같은 것들은 상표번호 보호가 되지 그렇죠. 않습니까? 이런 것처럼 간단한 우리 행위 자체에도 수없이 많은 지식재산권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네. 그래서 매우 중요하기도 하고 또 지식재산권을 가지고 성장을 하기 때문에 네. 그것이 경제에 미치는 영향도 굉장히 크다. 여러 나라에서 지식재산권을 제대로 활용함으로써 경제 성장을 급격하게 일으킨 사례가 있습니다. 네. 영국의 1차 산업혁명, 미국의 2차, 그리고 3차 IT혁명이 모두 다 특허제도의 격변을 통해서 그런 성과를 낸 것들입니다. 네. 요즘 같은 경우는 우리가 문자투표 많이 하는데 그렇죠. 문자투표도 특허의 대상입니다. 아, 그래요? 예, 우리나라 기업이 발명했고 1998년인가 네. 그때 특허를 냈었는데 불행하게도 해외 특허를 안 냈어요. 해외 특허를요? 예, 지금 같은 경우 연간 매출이 한 3조 원 정도 발생하는데 국내에서는 매출을 일으키지만 해외 매출 3조 원에 대해서는 전혀 로열티를 받고 있지 못합니다. 안타까운 상황이죠. 그러니까 우리 기업이 만든 특허인데도 해외에서 로열티를 못 받는 거군요. 말씀하신 것처럼 그래서 해외 특허 확보가 굉장히 중요한데 예. 우리 기업들은 어떤가요? 불행하게도 해외 특허에 대해서는 그다지 적극적이지 못하다라는 것이 네. 현실입니다. 특허는 속지주의이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 특허를 냈다 하더라도 해외에서 특허를 못 내면 보호를 못 받습니다. 네. 그런데 상대적으로 비교해보면 우리나라에 특허 출원된 기술 중에서 11.7%만이 해외 특허를 내고 있고 네. 중소기업은 그보다 더 작아서 4.3%만이 특허를 내고 아. 있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우리가 수출을 많이 하는데 네. 주력 수출 시장에서 일본이나 미국과 같은 경쟁 국가에 비교해서 우리가 많이 어렵다라는 네. 부분이 있고요. 최근에 우리가 역점적으로 진출하려고 하는 인도나 아세안 시장에서도 우리의 수출 1억 불당 특허의 비중이 일본의 5분의 1밖에 되지 않습니다. 아, 그렇군요. 상당히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해외 특허가 특히 이제 비용도 많이 들고 이게 쉽지 않잖아요. 특허를 받기가. 그렇습니다. 지원을 해주신다고 들었는데 어떤 지원을 해주시나요? 기업의 규모나 특성에 따라서 커스터마이즈된 지원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네. 기업들이 해외에서 특허로 소송을 당하거나 침해를 당하는 경우에 대해서는 특허 공제를 그리고 기업의 특허 출원부터 시작해서 전체적인 사이클을 돕기 위해서는 글로벌 IP 스타 기업이라는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 외에 특허 비용이 없는 기업들을 위해서 올해부터는 특허에 대한 펀드 지원도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고요. 대기업들에 대해서는 대기업 스스로가 특허를 내지만 그 기업들이 글로벌 마인드를 가지고 특허에 네. 대응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정보를 제공하는 등의 활동을 합니다.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 기업들이 해외에 나갔을 때 제대로 된 특허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분위기의 조성이 중요하지 그렇죠. 않겠습니까? 네. 그를 위해서 사우디 같은 나라에는 올해 특허청 직원 15명이 나갑니다. 거기서 그 나라의 지식재산 인프라를 구축해주고 법을 만들어주고 이런 과정을 통해서 한국형 특허 제도를 그쪽에 이식하려고 하고요. 네네. UAE에서도 비슷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이런 과정을 통해서 우리 기업들이 우리 상품과 서비스를 수출할 때 보다 안전하게
보호받는 수출하도록 돕는 것이 지식재산 정책의 목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사실 특허하면 아직까지는 일반 국민들하고는 좀 동떨어진 얘기 같거든요. 그런데 그렇죠. 이 특허가 우리나라 미래 먹거리 그리고 일자리하고도 밀접한 관련이 있다면서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EU 같은 경우 EU 전체 일자리의 28% 정도가 지식재산과 관계되는 일자리라고 보시면 되니까 소위 고용 창출력도 대단히 뛰어나고요. 네. 또 하나 이제 개인이나 국가의 경영 전략과도 관계가 되는데 특허를 한번 받았다 하면은 그럼 거기서 돈이 당연히 될 거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지만 실제로는 특허의 내용이 중요합니다. 시장에 상업성이 있는 특허냐 하는 것, 두 번째로 특허의 범위가 보호받는 기술의 범위가 충분히 넓어서 변화가 있어도 역시 지원을 받느냐 이런 것들이 중요한데 그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는 강한 특허가 꼭 필요하다라는 거고요. 강한 특허는 전략적으로 만들어야 합니다. R&D를 하는 시점부터 다른 나라의 특허, 다른 분들의 특허를 다 본 다음에 소위 특허 빅데이터를 활용해서 특허가 비어있는 공백 영역이나 다른 사람들이 아직 내지 않고 있는 영역에 특허를 진출하고 남들이 내는 특허에 대해서는 우회하는 전략을 짜는 등의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합니다. 네. 특허에도 빅데이터 분석이 중요하다고 말씀하셨는데 이게 사실은 좀 생소하거든요. 그렇죠. 특히 이제 빅데이터 분석을 하면 미래 먹거리, 일자리 이것하고도 직결될 수 있다면서요? 어떻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특허 빅데이터란 것은 과거 한 100여 년 동안 전 세계의 특허청들이 모아온 데이터입니다. 그 데이터의 양이 한 4억 2천만 건 정도 되고 나날이 늘어갑니다. 근데 이 데이터의 특징은 다른 통계와 달리 특허를 출원하는 분들이 스스로 돈을 내고 출원한 데이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그 정보의 경제적 의미가 굉장히 강하고 산업이나 기술에 대한 선행지표로서 역할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정보들을 활용해서 특허의 공백 영역을 찾아내고 사전적으로 R&D를 어디에 할지 어떤 기업과 연합을 할지 그리고 산업정책을 어떻게 짤지에 대해서 연구한다면 사실상 굉장히 좋은 정책 나침판으로서 특허가 기능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가 LCD 산업과 조선 산업이 굉장히 강한데 사실은 몇 년 전에 중국에 대해서 특허 출원량을 출원을 당했습니다. 추월을 당했는데 그 출원한 지 7년이 지나니까 결국 시장을 빼앗기더라.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고요. 지금 디스플레이 시장에서는 미래 기술이라고 하는 마이크로 LED에 대해서도 특허 출원량 가지고 비교한다면 우리가 많이 열악합니다. 앞으로 5년 뒤에 디스플레이를 계속 우리 산업으로 가지고 있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노력을 해야 된다는 것들이 빅데이터 분석에서 나오는 거죠. 이런 특허 빅데이터 분석을 활용해서 앞으로 어떻게 우리 국가가 발전할지 산업 전략을 짜고 개별 기업의 성장 전략도 짤 수 있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마지막 질문 짧게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대기업들이 특허 좋은 기술을 헐값에 가져가는 경우가 국내에서 많았잖아요. 그렇죠. 이런 정당한 기술의 가치를 인정해주는 시스템이 필요할 것 같은데요. 어떻습니까? 우리가 세계에서 특허를 4번째로 많이 낸 나라고 국민 1인당 특허는 세계 1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내에서 특허를 보호하는 시스템이 안 돼 있다 보니까 기업의 입장에서는 남의 특허를 돈 주고 사기보다는 그냥 침해하고 나중에 법원에 가서 보자라고 말하는 경우가 많아요. 또 침해 당한 기업 입장에서는 법원에 가기가 싫은 것이 법원에 가서도 소송비용도 구하기 어렵다라는 말들이 나오고 그런 것들 때문에 지금까지 보호가 안 됐는데 앞으로는 지금 우리가 삼배 징벌적 배상제도를 작년에 도입을 했고 더욱더 보호 수준을 강화해서 국내 지식재산 시장이 만들어지도록 하자라는 것이 정부의 기본적인 정책 방향입니다. 오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